자, 5번 질문은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이유가 이제 전류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요거 보기 위해서, 자, 어떤 자기장 영역,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면에 대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적당히 모든 부분에서 B 테슬라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A도선, B도선이 반지름이 2대1 되도록 조그만 거, 큰 거 해가지고 2대1의 반지름을 가지는 전류가 흐르면 흐를 수도 있는 폐회로 도선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런 도선들은 일단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를 일정하게 감소시키는 B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뭐 10테슬라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요게 5, 4, 3, 1, 0 뭐 쭉 감소하는 식으로 된다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 A도선, B도선을 요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아무튼 많이 있다가 사라지는 중이니까 많이 있다가 없어지는 중이니까 많이 들어가고 있었다. 들어가면 많았었다. 그랬다가 그게 적어진다. 라는 거는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 자속 변화의 방향이 어디냐. 들어가는 게 많다가 적어지는 방향이다 라고 그러면은 이 방향 자체는 나오는 방향을 찍어줘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렌츠의 법칙, 자속 변화 반대 방향을 찾아준 다음에 요거 들어가는 방향을 찾아준 다음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찾은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잡고 돌려주면 요게 유도전류의 방향이다. IA, IB 유도전류 방향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자기력선, 자기장이 강하게 들어가다가 들어가는 게 약해지는 과정에서는 둘 다 시계 방향으로 전류는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A든 뭐 B든 둘 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라고 해야 되겠고요. 유도 기전력의 세기 물어봤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면 유도 기전력은 둘 다 한 겹짜리기는 한데 한 겹짜리의 시간에 대해서 자속값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와 비례한다 라고 그랬는데 이 자속이라는 거,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라는 거는 자기장의 색이 자속 밀도 곱하기 그 면의 면적 그래야 되니까 많든 적든 A에는 항상 B보다 면적이 4배 될 거니까 4배로 많은 순간 자속값이 파이라면 요거는 4파이만큼의 자속값이 항상 통과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배의 자속이 통과하고 있다. 변화도 4배 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유도기전력 A도선에 대한 것과 B도선에 대한 것은 4대1로 나오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디귿, 그래서 니은은 틀렸는데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시계 방향인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비는 몇 대 몇이냐? 전압이 4대1로 걸리니까 IA, IB도 4대1 아니겠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ohm의 법칙에서 V는 IR, I는 R분의 V,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긴 하지만 저항값에도 반비례하는 이것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도선의 재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 도선 전체의 길이가 저항값에 비례할 거다. 저항값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할 거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주의 길이도 또한 2대1이기 때문에 A도선, B도선 자체 저항이 2R 옴 대 R 옴으로 일단 저항비가 또 2대1이기도 해요. 그래서 IA 전류와 IB 전류는 각각 2R 저항에 대한 4V 유도기전력, R 저항에 대한 V 유도기전력 해가지고 요게 전류는 또 2대1이 나와요. 전압값이 4대1이지만 전류는 2대1,
강하게 뭐 약하게 흐른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디귿은 또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까지 적용하는 거 연습하는 문제였었고요. 요게 조금 이제 실수할 수 있을 포인트였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었고요. 15번, 16번 해가지고 문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장 영역에 도선이 있어서 뭐 들어가고 나오고 위치가 변하고 어디만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구분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영역 1 있고요. 여기는 자기장이 어쨌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상당히 강력하게 어느 정도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약간 거리 떨어져서 영역 2 부분도 있기는 있고요. 여긴 자기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자기력선 밀도를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지금 이 B테슬라에 둘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도선이 양쪽에 다 걸쳐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저항도 여기 있고요. 도선이 걸쳐 있으면서 여기에 A, 여기 저항, 여기에 B, 스몰 a, B라고 표시도 돼 있고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은 플러스 X라고 하자, 위쪽을 플러스 Y라고 하자 하면서 방향 표시하는 방법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A에서 RG나 B 방향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도선 전체적으로 반시계 방향, 그러다 보니까 이 도선에서는 A 지점 R 저항 지나서 B 요렇게 전류가 유도되어서 흐를 수 있을 경우만 골라보자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기억 영역 1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도 2보다 강하긴 한데 이런 들어가는 자기장이 강해진다 라고 할 경우, 강해진다 라고 그럴 경우 여기 전체 자기장이 강해지면 여긴 가만히 있는데 어쨌든 도선, 회로가 겹쳐있는 요 부분에 요 부분 자기력선도 들어가는 게 더 많아지는 거다, 더 많아질 거다 라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나머지는 일정하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요 부분에 대한 자속 변화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긴다. 자속 변화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방향 반대 방향 찾아주시고 그 방향으로 엄손가락 가리킨 다음에 돌려주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반시계 방향 전류가 흐른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 유도 전류 방향 맞네요. 이렇게 하나 찾아주고 니은 자 앞에 건 잊어버리고 직사각형 도선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시켜 봅시다.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현재 여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선 전체가 이동한다 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요 영역은 지금 짧은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옛날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변하면은 파란색 상태일 때에 비해서 요 원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이만큼 적어졌죠. 이만큼 적어졌고 빨간색이 되는 과정에서 투 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아까 요만큼에서 이만큼이 증가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은 아까나 지금이나 공통이니까 알자로 자기장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요게 그대로 싹 옮겨간 거니까 요 부분 감소한 넓이하고 요 부분 증가한 넓이는 똑같을 거니까 자기력선 많이 있는 데가 들어가는 거 많던 데가 사라졌는데 뭐 그나마 있긴 있지만 듬성듬성하게 들어가는 거긴 한데 적게 있는 부분인 게 추가가 됐다라 그러면은 여기도 들어가는 거 많던 게 사라지고 약간 추가가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들어가는 전체적인 내부 자속 변화는 들어가는 방향이 적어지는 요게 자속 변화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조금 말이 어려워요. 이거 알아들어요? 들어가는 게 그냥 숫자로 생각해도 돼요.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는
4웨버만큼 없어진 건데 들어가는 거 4웨버가 사라졌는데 여기는 2비 테슬라니까 예를 들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2웨버만큼은 보충됐다 라고 그러면은 요거 효과 더해주면은 들어가는 거 2웨버만큼이 사라졌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실제 숫자를 넣어보면은 뭐 4대2, 뭐 10대5 이렇게 넣어보면은 생각하기가 좀 더 편해집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2웨버만큼 들어가던 게 없어진 거니까 요 과정 자속변화 방향이란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던 게 좀 없어진 방향이니까 그런 방향의 반대 방향 맨날 반대 방향 한 번 더 찾아줘야 되죠. 반대 방향 찾았더니 들어가는 방향 오른손 엄손가로 가리키고 돌려주려고 했더니 그건 시계 방향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게 되겠네요. 그리고 디귿에서는 다시 파란색 원래 상태 도선 위치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거를 정확하게 플러스 Y 방향으로 살짝 옮겨본다 라고 그럽니다. 살짝 이렇게 위로 조금 옮겨봐요. 그러면은 여기 있으나 이쪽에서 뭐 자기장 통과하는 영역이 이렇게 가도 뭐 이쪽 영역에 속한 부분은 넓이 그대로 위치만 이동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치만 이동한 거니까 전체적인 내부 통과 자기력선 개수가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도기 전력도 형성되지 않고 이렇게 한 동안에는 전류는 유도되지 않는다. 전류는 흐르지 아예 않는다. 방향 문제가 아니라 디귿에서 마이너스 Y 방향이라고 그랬네. 마이너스 방향도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든 올라가든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려가도 유도 전류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는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응용을 하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파란색 도선 상태로 있었는데 요거를 비스듬하게 오른쪽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요. 비스듬하게 뭐 왼쪽 아래, 왼쪽 위로 이렇게 이동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옮겨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마찬가지 비스듬하게 움직인다는 것도 아래로 가면서 오른쪽으로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움직이는 거는 아래로 가는 운동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효과에 대해서만 이제 판단을 해보자.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하고 똑같은 전류가 흐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약간 더 응용도 가능하겠다라는 거고요. 15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16번 이어서 바로 뒤에 있는 문제네요. 자, 이제 이쪽 전자기유도 파트에서는 16번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6번 문제 유형이 고난도 문제로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어요. 요거는 조금 풀이하는 방법을 요령껏 빗대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여기 좌표 평면처럼 이렇게 XY축 있고 원점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A만큼의 거리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2, 3, 4분면 부분 1, 4, 4분면 부분에 전체구를 하면은 정사각형 모양인데 요거 자기장 2, 요거 자기장 1 해서 이렇게 나눠진 데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한 변의 길이가 A면은 요 정도 크기 되겠는데 정사각형 모양이면서 여기가 P점인 이런 도선이 이 도선 회로의 모양은 라지 P고 요 지점의 명칭은 스몰 P. 여기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한 변의 길이 A만큼씩의 정사각형 모양의 회로 전체는 라지 Q. 이 회로 요 도선 중앙 부분에 요 점은 스몰 q라고 하는 상태라서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움직이면서 시계 방향 전류라면은 플러스 반시계 방향 전류란 마이너스
P의 시계방향 전류 흐른다. 플러스 10A, 플러스 몇 암페어 흐른다. 이렇게 전류 5A 흐른다, 3A 흐른다.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A 흐른다. Q도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의 방향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보기 자체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시계 방향인 거는 플러스, 반대 방향 마이너스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P가 플러스 X방향으로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전류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낼 건데, 그런데 Q가 그럼 Y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공식을 이용한다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 일일이 생각하는 거, 이거 상당히 까다로워요. 상당히 까다롭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런 거 볼 때마다 어려운데,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요거 별도로 한 다음에 여기 자기장 영역이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하고, 여기 자기장 영역이 뭐 나오는 방향으로 있다 라고 하고, 여긴 자기장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하는데, 직사각형 모양의 도선 또는 정사각형이어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직사각형 모양을 한 도선이 여기를 이렇게 쓱 들어가고, 여기 걸친 데를 쓱 또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다 라고 할 때를 보자. 그렇게 될 때,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B0 테슬라,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계가 강력해요. 나오는 방향으로 2B0 테슬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여기가 땅바닥이라고 치고, 땅바닥이고 요게 들어가는 방향, 여기가 나오는 방향인 것을, 원래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삭삭삭 계속 들어가고 있고 여기 나오는 방향이 쭉쭉쭉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들어가는 걸 지하로 들어간다, 여기 나오는 것을 지상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마치 요 부분을 옆에서 본 것처럼 밑에 하나 더 그려봅니다. 요게 땅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 영역에 대한 옆에서 본 그림, 요거 칠판이 땅바닥인데 이제 들어간다는 거는 옆에서 봐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 정상 범위 지면에 대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B만큼, B0만큼, 요만큼 요 영역은 땅 파고드는 영역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2B0 테슬라라고 하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는 지면 기준으로, 평면 기준으로 나오는 거 2B만큼의 강도, 그러면은 요거의 2배만큼 지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요런 계단, 언덕 이런 게 있는 지형을 생각하자라고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지형을 생각한다라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갈 거다. 사람이 여기 가다가 여기 퐁 빠지기도 하고 여기 쓱 올라오기도 하고 여기 내려가기도 하고 해서 이제 지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나갈 때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풍 빠져서 빠지고 여기 막 기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런 높이 차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요런 데는 계단이 있을 거다. 여기 계단 쫙 있을 거다. 계단이 있는데 이게 회전식 계단이 있을 거예요. 회전식 계단이 있어서 요 계단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요게 요런 데 계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게 땅바닥, 지하,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 사람이 지나가다가 계단 타고 들어갔다가 계단 타고 올라왔다가 계단 타고 내려간다라고 그랬을 때, 이 계단의 모양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 걸쳐서 지나가고 있게 되면은 이 도선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자기장이 이하고는 상관이 없다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도선 내부에는, 회로 내부에는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점차
여기에 걸친 영역이 많아질수록 들어가는 자기장이 자기력선 자속값이 증가한다. 들어가는 게 이렇게 걸친 상태 이럴 때는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포함되는 과정에서는 자속 변화 방향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게 증가하면 자속 변화라는 것도 들어가는 방향, 실편면에서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 찾아주면은 나오는 방향 찾을 수 있겠고, 나오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그 방향 오른손 엄손가락 잡고 돌려주면은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다 라고 나타나게 되겠다.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는 요 걸쳐서 들어가는 중에는 유도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되는 전류가 흐를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평지에 있다가 들어갈 때에는 평지에 있다가 지면보다 낮은 쪽, 여기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다라는 거는 이런 지형이 있다 치고 여기로 내려가는 동안은 얘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단을 타고 내려가게 될 건데,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지금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계단을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게 아까 전에 잠깐 좀 전류의 연자기장하고 구분을 좀 하는 게 필요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기저기 설치된 계단들은 왼손 계단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왼손 계단이라서 이게 내려가려고 하면 요게 내려가는 방향에 대해서 요 계단, 회전 계단을 이렇게 돌면서 가야지 되겠다. 요렇게 된 계단을 따라서 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딱 요 스타일 문제에서만 유형이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평지에 있다가 걸쳐 지나가는 부분이라는 것이 내려가는 지하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면은 왼손 계단 따라서 타고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려갈 때는 이렇게 왼손 계단이라고 된 거기는 한데,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여기 걸쳐서 올 때는 요 지나가는 과정은 지상으로 올라오기를 3칸만큼 돼야 된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때도 계단 타고 이 계단이 꼬인 방향은 위에서 봤을 때 요렇게 돌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오는 방향이다.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오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요런 데서 잘 걸어가다가 여기 예를 말하자면 지상 2층 높이에서 지면까지 내려올 때에도 마찬가지 계단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려갑시다 그럴 때는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내려오세요 라고 하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땐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전류가 유도가 된 채로 이 중간을 빠져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이 도선의 속도가 일정하다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를 내려와야 되는 시간,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 시간, 내려가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다. 요거를 쭉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속도가 똑같아서 V로 똑같아서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데에 요만큼을 다다다닥 내려, 여기는 다다닥 올라오고 여기는 다다다닥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 유도전류의 세기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요령이 있다면,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유도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적당한 시간 동안에 흐른다라고 하는 거, 한 칸만큼 내려가는 속도로라는 거는 마이너스 I0 전류가 적당한 시간 동안에 흐르다가 여기는 3층만큼의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에 시계 방향 전류가 흐른다. 3배의 전류가 요 시간 동안에 흐른다. 그리고 요 과정에서는 반시계 방향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전류가 같은 시간 동안에 2칸 내려오는 세기로 흘러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게 16번 오른쪽에 나에 나온 그래프처럼 이런 개형이 그대로 만들어지겠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 1, 2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런다면은 딱 맞죠? 여기 왼쪽 1 영역에선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B0 테슬라, 여기서는 2B0 테슬라만큼 나와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 그래프 모양 형식으로 마이너스 I, 플러스 3I, 마이너스 2I의 전류가 시간마다 이렇게 따박따박 흘렀어야 된다라는 거를 찾을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도 전류가 이처럼 흐른다라는 것에서 B, 자기장의 세기 값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B 테슬라, 나오는 방향으로 2B 테슬라였다라는 걸 찾은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요거 Q 도선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Q 도선은 이거는 1, 2 영역을 반반씩 걸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도선을 요 부분이 각자 어떤 자기장을 겪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도선이 요 절반을 통과하고 있고 여기도 절반을 통과하고 있을 때, 자, 여기 들어가는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요만큼만이 들어가고 있다. A만큼이 한꺼번에 1영역에 들어갈 때에 절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의해서는 원영역 A만큼으로 쏙 들어갈 때 마이너스 I0의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이 효과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 I0의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원래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2분의 I 전류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요거는 2 영역의 절반만큼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여기 2 영역 나오는 방향으로 2B0 테슬라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마치 외부에서 2층만큼을 올라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왼손 계단에서는 2층만큼 올라갈 때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시계 방향 플러스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여기 2B에 해당하는 거니까 2I만큼의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그런데 그건 완전히 A 도선만큼이 쏙 나오고 있을 텐데 여기에 2분의 A 도선 길이 부분만 2 영역에 관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시 절반 해줘가지고 전체적으로 플러스 I0 효과만 나타나는 게 이 부분 진입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것이 또 동시에 나타나야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I0 플러스 I0 전류가 흘러야 되겠다, 플러스 시계 방향 I0 전류가 흘러줘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거저거 다 생각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긴 했었습니다. 자, 이게 그 라지 Q 도선이 밖에서 원통에 겹친 부분으로 들어갈 때에 대한 얘기고요.
플러스 2분의 I 제로. 여기다 안 쓰다 말았냐. 마이너스 2분의 I 제로에 플러스 I 제로니까. 그렇게 하다가 Q도선이 완전히 원통역 속에 쏙 들어가서 움직이는 동안은 전류 안 흐르다가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때는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I 제로만큼으로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는 3, 4, 5번은 0 아닌 것 같고 1번, 2번 중에 뭐겠느냐라는 게 요게 이제 구분해야지 되는 걸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2분의 I 제로로 먼저 플러스 2분의 I 제로로 먼저 흘렀다가 마이너스 2분의 I 제로로 흐르는 2번 같은 모양이 더 옳겠다라는 걸로 이걸로 찾아주는 거였었죠. 자, 요런 유형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까다로울 수 있고 내가 이제 설명할 때도 이런 단계 저런 단계 Q에다가 적용했더니 또 이렇게 되는 거 비율 하는 것들이 좀 설명도 오래 걸리고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이쪽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나마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 유형 중에서 하나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이런 식으로 왼손 계단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익숙해지면 이것도 꽤 쓸만합니다. 자, 그래서 15번, 16번, 방금 16번 풀어봤고요. 자, 질문 19번이에요. 솔레노이드가 감겨있는 원통형 물체가 있어요. 여기 터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요거 솔레노이드 감겨있는 모습을 잘 봐야죠. 감겨있는 방향이 달라지면 또 전류가 흐르는 방향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전류가 흐르는 게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항상 확인해야 되고요. 자, 여기 솔레노이드 감겨있는 이런 원통 터널에 중심축 부분에 어떤 레일이 있다고 하고 여기 N극, S극, 오른쪽이 N극을 향하는 자석이 이 터널을 통과한다 라고 하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자석은 요게 요쪽 부분 지날 때하고 같은 거리에 대해서 지금 오른쪽으로 통과 중이다. 이런 식으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기타 요 부분 저항, 요 부분 LED 이런 것들 무시하고 자석이 솔레노이드 통과 전, 통과 후에 자석이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솔레노이드 부분에는 유도 전류가 흐를 텐데 A를 지나가고 있을 때 유도 전류는 어떻게 흐를 것인가? 요거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 더 생각하면서 볼 거예요. 자석이 솔레노이드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둘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석과 솔레노이드가 가까워지고 있을 때는 서로 밀려고 한다. 가까워지면 밀려고 하고 멀어지면 당기려고 할 건데 서로 밀려고 한다면 솔레노이드에는 유도 전류가 흘러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석이 받는 힘이 가까워지니까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레노이드는 이쪽이 N극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다. 오른손의 엄손가락 방향을 N극 방향이 될 방향이라고 치면은 왼쪽이 N극이 될 방향 가리켜주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돌려주면 여기 지나가고 있을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지 되겠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S극이 솔레노이드를 맞아보면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멀어지는 자석을 당기려면 솔레노이드가 유도 전류에서 자석, 전자석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쪽이 N극이 돼야 되겠다. N극이 되기 위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 이렇게 흘러야 된다. 아까랑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다. 라고 유도 전류의 방향을 일단 자석 A 지날 때 B 지날 때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전류가 들어오고 여기서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서 들어와야 될 때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지나는 건 가능하고요. LED를 통과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전류가 흘러야 될 때는 여기서 전류가 나가야 되는 게 이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는 지나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나간 전류는 양쪽으로 갈라져도 되고 이쪽으로만 흘러도 되고 여기 가던 것도 갈라져서 모두 흘러도 되고 여긴 무조건 흘러야 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A를 지나는 순간에는 LED에서는 빛이 방출되었다라고 그래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전류가 흐를 때 여기서 빛이 방출되는 LED, 발광 다이오드라는 것이 자석이 A 지점을 지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오고 있을 때 이런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수 있어서 이쪽으로도 흐르지만 이것도 흐를 수 있어서 이때 빛이 방출됐다, 불이 켜졌다 라고 한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가능했었을 요 LED는 순방향, 요쪽이 전류 들어오는 방향, P형 반도체, 전류가 흘러나갈 방향, N형 반도체였었기 때문에 요 전류는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거나 또 흐르려고 했던 여기로는 전류가 흐르는 게 안 된다. 그래도 전류가 여기만 못 가는 거지 이렇게 쭉 흐르다가 요렇게 흐르는 건 이건 또 가능은, 저항은 어느 방향으로 전류 흐르는 거 다 상관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때는 불만 안 켜질 뿐인 거지 이런 유도 전류 흐르기는 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A를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자석과 솔레노이드 사이엔 청력이 작용한다. 서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밀게 되므로 이때는 청력 작용한다. 힘의 방향, 움직이는 방향 반대 방향 하다 보면은 미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 똑같고요. 그래서 X가 P형이냐, X는 N형 반도체입니다. 디귿. B를 지나는 순간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 이동 방향, P 핸드폰에 가까워지는 방향이냐. 요거는 이쪽 전자기유도 파트이기는 하지만 앞에 반도체와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B를 지나는 순간은 역방향 전압이 걸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X, N형 반도체에는 잉여, 과잉, 전자가 있었고 Y, P형 반도체에는 양공들이 있었을 건데 이것들이 순방향일 때는 여기서 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자가 P형 쪽으로, 양공이 N형 쪽으로 와서 만나야 되는 건데 여기 B 지나고 있을 때는 둘이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자는 오히려 이쪽으로 쏠리고 양공은 P형의 끝단으로 벌어지게 된다. 그 중에 여기 X에 있는 전자는 P형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Pn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접합면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라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19번에서는 앞단원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앞에서 시험 봤다고 이번 시험범위 아니라고 하는 친구들 뭐 요거 이거 뭐더라 하면은 그러면은 잠깐 또 틀릴 수 있는 문제고 그래요. 이 반도체와 다이오드 물리학 2 과목 가면은 트랜지스터도 나오게 되는데 요쪽으로 넘어가서 물리 2 공부할 때는 요거를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뭐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 외웠었던 것들, 순방향, 역방향, 잉여전자, 과잉전자와 양공의 결합과 서로 분리, 공핍층 뭐 이런 것들 개념 조금 더 기억하고 접근하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21번 문제에서는 역시 솔레노이드가 감겨있을 터널 같은 게 있는데 그 터널이 빗면상에 있어서 빗면상에 이렇게 기울어진 터널이 있고 이 터널에 감겨있는 방향 항상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감겨있기를 요렇게 감겨있어 가지고 여기 저항장치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자석을 가만히 넣었을 때 자석이 통을 따라 이동하는 모양인데
지금 자석이 여기 빗면 위쪽에서 왼쪽 아랫방향을 N극으로 한 상태로 이렇게 해서 가만히 놓았을 때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요 지점도 나중에는 결국엔 이제 통과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자석의 속력 변화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로 쭉 나타내주고 있어요. 점점 빨라지다가 좀 느려지다가 다시 빨라지는 뭐 이런 모습을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자석의 속력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 2초 요 사이 T1 있고요. 2, 3초 사이에 또 T2, T3 저쪽 끝에 있고 뭐 이러는데 이건 문제 풀면서 상세히 보면 되겠고 일단은 2에서 3초 동안 애들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이유가 뭔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T1 봅니다. 기억 T1 시각대 자석의 알짜임의 방향과 운동 방향 서로 같냐 그랬는데 T1 시각대라는 거는 아직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거 자세히 보면은 2초부터 3초 뭐 이런 사이가 등속 운동 구간인데 이거 좀 내가 길게 그렸죠. T1 때는 아직 속도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거 속도, 가속도의 방향, 알짜임의 방향, 무슨 힘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는 것들 물론 역학 맨 앞에서 나오는 부분 내용에 대한 거긴 한데 T1 때 물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이게 같다 라고 해야지 되겠다. 근데 자석은 계속해서 빗면 따라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내려가는 방향으로 빨라지고 있다. 가속도의 방향도 빗면 아랫방향을 향한다 라고 그래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무슨 중력, 수직항력, 자기력 이런 거 따지는 거 없이 기억 빨라지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과 알짜 힘, 가속도의 방향, 알짜 힘의 방향 똑같은 거죠. 이게 서로 같다 하는 거 맞는 설명이네요. 다음 니은 T2인 상황 봅니다. T2인 순간은 2초와 3초 등속 운동한다 라고 하는 2초와 3초 사이에 껴있는 순간이에요. T2 때는 등속 운동 중이구나 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등속 운동하고 있는 아주 잠깐의 순간 동안에 코일 속을 통과하는 자석의 자기 선속은 일정하냐 라고 그랬어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 자기력 선속, 자속, 자기력선의 개수 같은 개념이죠. 일정한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석이 코일에 대해서 가까워지거나 뭐 속에서 어떻게 지나고 있거나 멀어지거나 했을 때 자석이 만드는 자기력선이 코일에 대해서 이 안에 형성하는 알짜 자속 값이 있기는 있는데 일정하냐? 그게 어느 방향인 것이 증가하는 모습이냐? 어느 방향인 것이 감소하는 모습이냐? 이쪽인 게 증가하는 모습이냐? 뭐 이런 걸 따지자는 얘기인데 자, 만약에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 값이 일정하다면 그건 뭔 얘기냐? 일정하다면 이 코일 또는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유도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코일의 유도전류는 흘러요. 일단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는 거죠? 자기력선이 많이 통과하고 있어도 그게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유도전류는 생기지 않습니다. 유도기전력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0A 흐르게 된다.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 코일은 전자석 효과가 안 일어나죠. 전자석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코일은 자석에 자기력을 가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자석 효과가 안 일어나면 자체적으로 전자석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자석에 무슨 수로 자기력을 가하냐 싶은데 그럴 때
자석은 그래도 빗면상에 있기는 하잖아. 이건 뭐 코일과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나한테 자기력 없네 싶은데 그럼 나는 무슨 힘 받냐 그랬더니 중력과 수직항력을 받아야 되는데, 중력 요 성분 나눠보면 수직항력하고 요거는 상쇄일 거고, 중력이 요 성분 있으니까 아니 그냥 빗면에 자석이 그냥 이렇게 마찰받지 않으면서 이런 힘 받으면서 올려져 있으면은 당연히 빨라져야지 되겠죠. 자기력 같은 게 추가되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력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빗면에 있네? 그러면은 빗면은 점점 빨라지면서 내려가야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T2 순간에는 빨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등속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속이 일정하다면은 이래 해가지고 빨라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 아닌데요 하는 거니까 T2 때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리가 없다. 뭔 얘기하냐? 등속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속값이 일정한 게 아니겠다 라고 그래야지 되겠습니다. 그럼 한 발 더 나가봅니다. 니은에서 T2 때 등속 운동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 변화에 의한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전류 안 흐르는 것도 아니고 전자석 효과도 나타나고 자기력도 이제 가해져야 되는데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유도 전류는 그럼 방향이 어느 방향일까요? 자, 얘기한 것처럼 자석은 자체적으로 중력, 수직항력 받은 결과 이쪽으로 중력에 빗면 나란하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힘이 원래 있어야 돼서 빨라져야 되는데 T2 된 등속도 하고 있습니다. R자임이 0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석이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빗면 윗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N극에 대해서 미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이 하나 작용하고 있어야지 되겠다. 그러려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이게 통과 후에 등속 운동하고 있는 구간이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너 가지마 땡길 거야 해서 왼쪽에 N극이 될 방향으로 해서 전류가 유도된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판단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 지금 T2라는 순간이 일단 뭐 더 생각하기 전에는 이 코일에 들어가기 전인지 코일에서 빠져나온 후인지 모르니까 뭐 힘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류의 방향 뭐 둘 중에 하나긴 할 텐데 이거 더 살펴봐야 되겠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귿.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T3 때와 T2 때 언제가 더 크냐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 T2 때는 등속 운동하고 있을 때고요. T3 때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T3 때는 속력이 후다다닥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네. 자, 그러는데 T2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T2 때는 빗면이 일정한 각도인 채로 여기 쓰나 저기 쓰나 저기 쓰나 빗면의 각도가 일정할 거니까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 요 각도가 세타라 그러면은 mg sin 세타 될 겁니다. 요게 일정하게 아무튼 원래 가해지고는 있는데, 근데 T2 때는 적당한 전류에 의한 자기력, 전자석 효과 자기력이 이걸 모두 상쇄시킬 만큼 그런 전자석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근데 T3 때는 어떠냐? T3 때는 속력이 충분히 잘 빨라지고 있으니까 T3 때 만약에 이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전자석 효과가 나타났다고 치면은 그 전자석 효과에 의해서 중력의 이쪽 성분 원래 있던 거를 별로 상쇄를 거의 못할 상황이다 라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쇄를 거의 못할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두 가지.
자석과 코일이 일단 너무 멀어져 있거나 코일에 전류가 현재 안 흐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자석하고 거리가 매우 멀면 자속 변화 효과도 기본적으로 매우 적어질 거기 때문에 전류는 당연히 적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력을 상쇄할 자기력이 매우 적게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전류가 T3 때 잘 흐르지 않았겠다라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전류는 T2에서가 T3 때보다 더 컸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력의 빗면 방향 요 성분하고 자기력, 중력의 그 성분하고 자기력 크기 비율 누가 더 클 거냐, 누가 이길 거냐라는 거 판단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1번 문제였고요. 23번 그 옆에 있는 문제네요. 자기장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장 영역. 이 칠판면, 종이면에 대해서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적당히 균일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D짜리인 정사각형 모양의 회로가 쏙 들어가 있어요. 뭐 일부만 걸쳐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자기장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들어가는 방향으로서 그 세기가 변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2분의 B 테슬라에서 B 테슬라가 되도록 증가했다가 쭉 감소하기를 6초 때는 0 테슬라까지 되도록 뭐 2초, 4초, 6초 뭐 이런 것들 따져줄 수가 있을 건데,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면 그럴 때에 1초 때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 3초 때 도선의 유도전류의 방향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항상 그걸 플러스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플러스로 하자라고 하는 말이고, 기억 1번 1초 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요. 자,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초 때 유도기전력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그냥 뭐 마이너스는 뭐 방향 생각하는 거니까 좀 생략해도 되고, n 이거 한 겹짜리고요. 시간에 따른 자속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이게 전압값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러는데 지금 1초 때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을 상황이니까 1초 때의 자속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요 0초에서 2초 동안의 평균적인 일정한 자속 변화 비율을 그대로 따라가도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구해봅니다. 마이너스 1, 뭐 그냥 부호만 나타내주고요. 요 과정에서는 1초인 순간이나 0에서 2초 동안이나 똑같으니까 2초 동안에 시간은 2초 동안에 요때와 요때 자속값의 변화, 처음 나중값 차이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순간이라 그러면 미분하고 그래야 되는 뜻도 담겨 있는데 뭐 순간 변화를 접선의 기울기 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어차피 뭐 0에서 2초 동안에는 똑같으니까 하는 식으로 해보면은 봅니다. 0초 때는 이 위치 전체적으로 2분의 B 테슬라의 자속 밀도가 형성이 돼 있고, 요 안을 통과하는 자속 값은 원래 얼마였느냐? 이만큼의 넓이를 자속 밀도에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B D0 웨버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자속값이 형성되어 있다가 2초 후에 전반적으로 B테슬라 요 안에도 B테슬라의 자기장 자속밀도 형성되어 있고, 그 순간 요 내부에 통과하는 실제 자속값은 곱하기 면적 해주면 되는 거니까 또 D제곱 웨버만큼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바뀐다 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동안에 2초 동안에 자속 변화는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니까 B D제곱 빼기 2분의 B D제곱 하는 거니까 2분의 B D제곱 웨버만큼이 자속 변화이다 해서 여기 자속 변화를 2초 동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니까 이대로 써줄 수 있겠다. 그러면 4분의 B D제곱 볼트다. 요 한 겹짜리이기 때문에 아 유도기 전력이 이만큼이네 라고 하는 거 요런 식으로 유도기 전력 때문에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 계산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아니 뭐 이거 면적 구하고 하는 거 이거 뭐가 어렵냐 한번 해보자 라 그러면은 이렇게 실제로 유도기 전력의 크기 4분의 BD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니은 3초일 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그랬네요. 3초일 때는 2초부터 6초까지 계속 자기장 줄어드는, 자기장 약해지는 과정이니까 3초 때도 그 와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게 최대한 들어가다가 적어지는 과정이다. 요 과정에서는 자속 변화의 방향이 면에 대해서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고 자속 변화 방향 이거 찾는 거 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방향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 반대 방향 항상 반대 방향 찾는 거 빼놓지 말고요. 자속 변화 들어가는 게 많다가 적어져야 되니까 이쪽 방향인 거 반대 방향 한 번 더 찾고 그 방향으로 오른손 엄손가락 찾아서 이렇게 돌려주면 이 구간에서는 전류, 유도전류, 시계 방향으로 흐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니은 3초일 때 유도전류반 반시계 방향이다. 이거 틀린 말 되겠네요. 디귿 2에서 6초 동안에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감소하냐 그랬는데 자기장의 세기만 감소하고 자속값도 감소하고 하는데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 자속 변화 비율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른다라고 그래야지 되겠다. 이거 알아듣겠어요? 자, 여기 역시 자기장 영역 1, 2 있습니다. 이쪽에 길다란 도선이 여기에 요만큼 중간에는 상관없고요. 여기는 이만큼 S만큼 포함되어 있고 2배 ES만큼 2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 영역, 2 영역이 자기장의 세기가 그래프처럼 또 변하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그래프 좀 잘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2, 4, 6초 밀리테슬라 하긴 한데 뭐 색이 상대적인 개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뭐 그냥 보기만 하면 되겠고요. 요거 원 영역은 3밀리테슬라로 일정하다가 1밀리테슬라까지 쫙 줄어들고 2 영역은 3밀리테슬라에서 2밀리테슬라까지 쫙 줄어들다가 그대로 유지 계속 되고 있고 자 이렇게 한다. 둘 다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칠판면, 종이면에 대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을 거다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씩 봅니다. 기억 1초일 때 전체 도선에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게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게 요거 딱 잘라서 보면은 원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할 때 투 영역은 자기장의 세기 변하고 투 영역은 자기장의 세기 일정한 동안에 원 영역은 자기장의 세기 또 변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이 같이 변해서 막 꼬여서 한꺼번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 복잡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1초일 때는 아까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1 영역은 자기장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편이지만 3밀리테슬라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게 일정하니까
전체 도선에 전류가 흐른 데는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투 영역에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영향받아서 전체 전류는 흐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투 영역에 속한 요 부분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들어가는 걸로 많이 있다가 점차 적어지고 있어야 되니까 맨날 하는 거죠. 들어가는 게 여기는 일정하니까 됐고요. 들어가는 게 많다가 적어지는 자속 변화 방향은 나오는 방향 그거 반대 방향 잡아준 다음 오른손으로 가리켰을 때 전류의 방향 시계 방향이어야 되겠다. 여기까지도 전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지 되겠다 라고 그래프에서 강하다 약하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억 1초일 때 전류는 시계 방향이다. 맞는 말이네요. 전류의 방향 3초일 때와 5초일 때 서로 반대냐라고 그랬는데 3초일 때 어떻다 5초일 때 어떻다라는 것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둘이 서로 같냐 반대냐라는 것만 물어봤으니까 그때 판단해 보면 됩니다. 3초일 때는 요때 5초일 때는 요때 이때들은 언제냐 투 영역 자기장은 이미 2초일 때부터는 그냥 일정해요. 투 영역에 속해 있는 회로의 요 부분에는 자속값이 일정하게 있을 거기 때문에 요것에 의한 영향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원 영역은 어떻게 되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강했다가 꾸준히 일정한 비율로 약해지는 거 여기 3초일 때나 5초일 때는 상관없습니다. 3초, 4초, 5초 상관없으니까 유도전류의 방향도 달라졌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3초 때, 5초 때 똑같다 해야지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은 뭐 싱겁게 같은 방향으로 유도되는데 하면 되겠고요. 디귿 전류의 세기는 1초일 때, 5초일 때 언제가 더 강력하냐라 그랬습니다. 전류의 세기 1초일 때 유도전류 흘러요. 5초일 때 유도전류 흘러요. 1초일 때에는 원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니까 이런 기울기를 따르는 투 영역의 자속 변화에 의한 유도기전력 크기 그래서 유도전류의 세기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야 되겠고 5초일 때는 투 영역 말고 원 영역이 이렇게 자기장의 색이 변하는 것에 의한 효과를 주로 받으면서 요거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비율이 2초 만에 1mT만큼 요거는 4초 만에 2mT만큼이어가지고 원영역, 투영역이 각각 자기장의 색이 변하는 비율은 각자가 변할 때 비율은 요거는 다 같아요. 자기장의 색이 변화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1초일 때 5초일 때 뭐 전류, 유도전류, 유도기전류 똑같겠네 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원 영역은 S 면적만큼만 포함된 거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고 투 영역은 그런 자기장 변화를 자속 변화로서는 ES만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자기장의 세기 변화가 시간당 세기 변화가 똑같은 비율로 감소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투 영역의 변화는 더 원형의 변화보다 2배 강력하게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요거 나머지는 일정한 거니까 요거끼리 비교했을 때 요거 1초 때의 투 영역의 변화, 이 넓은 영역의 변화를 받는 영향에 의한 유도기 전력, 전류의 세기 영향이 더 심하겠다. 요때 전류가 1초 때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9번 요 앞에서 봤던 몇 가지 문제들이 이게 되게 쉬운 문제들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요거 잘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상세한 설명 없이 말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라고 넘어가는 것도 있기는 해요.
잠깐 이 부분에서 놓쳤는데요 싶은 거는 이따가 개별적으로 쉬는 시간 조금 이용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추가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9번이었었고요. 30번이네요. 자, 30번 문제에서 지금 상호유도에 관한 실험이다 라고 그랬는데, 상호유도라는 거는 뭐 상호유도 계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상호유도라는 이 용어와 내용에 대한 설명은 물리학 2 과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상호유도 좀 생소한데 싶은 거지, 요걸 따지는 과정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어떤 감긴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요 자기장을 전달한다라는 의미에서 철심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요게 1차 코일, 이 왼쪽에 있는 거 1번이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1차다 하면 되는데 1차 코일이 계시고요. 요게는 2차 코일이 뭐 그래도 그림상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이렇게 감겨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많이 감겨 있는 것도 뭐 있긴 한데, 자, 어쨌든 2차 코일에는 쭉 가가지고 여기 전류가 얼마나 강하게 흐르느냐 알 수 있고, 여기 저항도 있어가지고 저항 R옴에 위로 아래로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냐라는 거 A, B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여기에는 쭉 가가지고 저항 가변 저항기라는 게 이만큼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전원장치가 있어가지고 전원장치는 왼쪽이 플러스 극이 되도록 있은 다음에 여기 화살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여기 전원장치가 직류 전원장치인데 적당히 V볼트 짜리인데, 요 가변 저항이라는 거는, 자, 만약에 이 화살표가 여기에 있었다면, 화살표가 여기에 다 있었다면, 자, 여기 전원장치 V볼트짜리 플러스 극이에요.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는 저항을 많이 지나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와야지 되는 거고, 요거 화살표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화살표를 여기다가 연결하면, 자, 플러스에서 나갑니다. 전류 나가요. 전류가 저항 요만큼만 지난 다음에 쓱 해서 여기는 없네, 이게 끝났네 해서 이렇게 순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화살표의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전압을 이용하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이 이만큼이냐 저만큼이냐에 따라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변저항이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전체 저항이 크다, 요만큼의 전압에 의해서 코일에 흐를 전류가 약하다,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할 거고, 화살표가 상대적으로 이쪽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전류가 가변저항의 저항 효과가 작다, 똑같은 전압에 대해서 흐를 전류가 많다, 크다, 세다 라고 할 직류 전원에 의해서 코일에 흐를 전류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코일에 일정한 전압의 직류 전원 장치 가변저항을 연결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2차 코일도 하나 갖다 놓고 가변저항의 저항 조절 단자를, 화살표 부분입니다, 오른쪽으로 밀면서 정답까지 그 효과까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가변저항의 저항값을 증가시킨다면 그렇게 하면서 시각별로 전류계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자라고 그랬네요. 오른쪽으로 밀면서 라고 그랬어요. 여기 왼쪽에 있던 요 가변저항 접촉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면은 전체 저항이 여기 써 있기도 하죠. 점점 커진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1차 코일에 흐르는 지금 실험대로라면 전류는 자꾸 감소할 거예요. 1차 코일에 흐른 전류는 감소하기는 하는데 그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극에서 나가서
뭐 적당히 여기 흘러서 요렇게 흐를 거니까 전류 요렇게 흘러가지고 전류가 많이 흐를 때든 적게 흐를 때든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1차 코일 내부에 형성되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긴 할 거다. 그 세기가 전류가 점점 감소할 거니까 이 세기가 많이 크게 있다가 점점 약해지겠다. 나중에 조금만 형성돼요. 뭐 이렇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여기에 처음에 전류가 이렇게 많이 흘러서 많은 자기력선 이렇게 형성된 것이 이쪽에도 이렇게 통과하는 게 이렇게 통과하는 게 영향이 있었을 건데 2차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력선 왼쪽 방향으로 통과하는 게 많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거 자체가 전류가 약해서 자꾸 사라져. 이거 자체가 자꾸 사라져. 여기서 사라져. 그러면 여기에 그 영향받아서 이렇게 통과하는 자기력선도 왼쪽으로 통과는 하는데 저 살짝 자기력선 조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던 2차 코일을 통과할 자기장의 색이 자기력선이 작아진다. 이렇게 2차 코일에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잘 모르겠는데 나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많다가 적어졌네 라고 바뀔 겁니다. 많다가 적어졌네 라고 하면은 자 계속 그냥 가보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을 때 솔레노이드 코일 있을 때 나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많다가 적어져요. 위쪽 방향이긴 일정한데 많다가 적어져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통과하는 게 많다가 적어지는 자속 변화는 오른쪽 방향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방향 반대 방향은 왼쪽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 잡고 오른손 왼쪽 방향 가리키고 4개 손가락 돌려주는 방향 유도 전류의 방향이 요게 돼서 이렇게니까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되겠다. 요 도선 지금 감긴 모양 확인했을 때 요렇게 들어오는 방향. 요게 요렇게 전류. 요렇게 전류는 무조건 B 방향으로 저항 부분에서 이렇게 흐르는 게 전류의 방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해당 문제에서 전류의 방향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랬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 전류계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계를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에 얼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자 시작 1, 2, 3, 4, 5초 T초 5, 6, 7, 8, 9, 10 2T초 11초 11초 3T초 그런 순간순간에 전류의 세기 측정을 했더니 T초 때 조금 시간 지나서 2T초 때 시간 더 지나서 3T초 때 해봤더니 전류 세기가 I암페어, 2I암페어, I암페어 해가지고 적당히 흐르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일종의 감소해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뭐 이런 전류의 세기 변화가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류의 세기 변화는 있지만 전류의 방향은 계속 B 방향, 요 방향인 건 맞아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I만큼 흐르다가 많이 흐르다가 같은 방향 전류가 다시 약해졌다라고 읽어야 됩니다. 가변 저항 단자에 여기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옮긴다라고 그랬으니까 전류는 1차 코일에 계속 적게 흘러야 되겠다. 전류가 아무튼 흐르는 방향은 이쪽이긴 해야 되겠다. 그게 만드는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건 계속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왼쪽으로 많이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적어지는 건 맞기는 한데 그러다 보면은 유도 전류의 방향, 전류가 흐르는 방향 따져도 이 방향인 건 맞는데 그 전류의 세기가 강하냐 약하냐 강해지다 약해지냐는 또 아예 다른 얘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상황을 한꺼번에 일단은 확인을 했는데요. 기억
시각 T에서 1, 2차 코일 간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을 할 거냐 그랬어요. 이건 또 뭔 얘기냐. 시각 T라 그랬는데 대충 넘어가도 돼요. 여기 요렇게 옮겨가고 있을 때 어쨌든 전류의 1차 코일 방향은 일정해요. 전원장치에서 억지로 전류가 흐르네. 그러면 나는 전자석 효과도 나타납니다. 1차 코일에 이쪽이 N극, 저쪽이 오른쪽이 S극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 전류가 바뀌고 있으니까 자기장도 바뀌면서 여기에는 내내 B 방향에 요런 전류가 흐르긴 해야 돼요. 그게 강하든 약하든 전류가 흐르긴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러면은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만으로 나한테 전류가 흐르네, 나 여기 N극 할래, 나 여기 S극 뜰래 라고 하는 2차 코일의 전자석 효과는 항상 나타나는데 그 자기장의 방향, 자석화된 전자석의 NS극 방향은 전류의 방향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얘는 NS, 얘는 NS로 되는 것에 전류가 많이 흐르든 적게 흐르든 많아지든 적어지든 상관없이 이렇게 될 거라서 1, 2차 코일은 서로 맨날 땡겨요. 이거는 T초일 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서로 당길 겁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방향이 바뀌는 것, 많아진다, 적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니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T 때, T 때 언제가 더 크냐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문제인데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라 그랬는데 2T 때랑 T 때 물어봤죠. T 때랑 2T 때를 물어봤는데 얘들아 이거 페이크인 거 알겠어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요 단자가 여기 있다가 요렇게 자꾸 갈 거니까 저항은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전류는 원래 계속 작아져요. 그러니까 T 때보다 2T 때 그냥 전류가 1차 코일은 적게 흐릅니다. 3T 때는 더 적게 흘러요. 1차 코일 전류는 회로의 저항값이 점점 커지니까 T 때보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T 때가 나중이네. 2T 때가 더 적게 흐르고 T 때가 더 많이 흐르네. 그냥 이겁니다. 여기 써있는 전류는 2차 코일 전류고 여기 전류는 뭐 어쩌라고 계속 감소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T 때가 T 때보다 크다. 틀린 말이고요. 디귿 시각 3T일 때 전류 R 부분에서 어디로 흐르느냐 3T 때가 아니라 그냥 맨날 이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맨날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니 2차 코일 전류가 I, 2I, 3I 이렇게 되는 건 이건 뭐 때문이냐. 자 여기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저항이 어느 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적어지는 정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단자가 요 지점에서 싹싹싹싹싹싹싹 이렇게 가변 저항에 연결된 부분이 바뀔 텐데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는 감소를 하긴 하겠지만 T초 때는 이 단자가 싹 옮겨가요. 그래서 전류가 뭐 저항이 살살살살살살 증가하네. 전류가 점점 작아지긴 한데 살짝 작아지네. 자기력선이 쭉 흐르다가 살살살살 없어지네. 여기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살살살살 없어지네. 자속 변화가 미미하기 때문에 좀 약하기 때문에 자속 변화가 천천히 일어날 거기 때문에 2차 코일 유도 전류는 작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연결한 단자가 여기부터는 후다다다닥 이렇게 지나가요. 저항값이 커지기를 후다다닥 커집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긴 하는데 많이 흐르다가 갑작스럽게 적어진다. 감소하는 전류가 슝 금방 없어져요.
그게 언제? ET초를 포함한 요 구간에서. 그래서 뭐 여기 통과한 자기력선이 감소는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후루룩 없어져. 자속 변화가 타락 이렇게 많이 없어져. 유도기전력이 강하게 걸려.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때가 이때고, 그러다가 요 때는 언제냐? 아까만큼의 유도기전력이 걸리고 아까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여기서 자속 변화가 T때하고 비슷하다. 단자가 쓱 지나가다가 후룩 지나가다가 뭐 살살살 다시 지나가는 속도, 여기 접점을 연결한 부분이 저항이 커지게 하는 그런 게 살살살살살 되는 걸로 또 바뀌었다라고 보자는 얘기다. 그래서 다시 자속 변화의 정도가 시간에 따라서 아까랑 비슷해져서 그 방향으로 아까랑 똑같은 내지는 이때보단 적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줘야지 되겠다. 이게 코일의 코일의 전류가 변화되는 거, 그에 의한 자속 변화의 영향을 다른 코일, 2차 코일이 받아서 유도기전력 생겨서 전류 흐르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유도되는 거를 이에 의한 상호유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석이 오고 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여기 변하는 전류에 의한 자속 변화 영향을 직접 받아서 유도전류 또 생기고 하는 거라서 상호유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유도하고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뭐 상호유도 계수 n 값이 몇 헬리인지 구하여라 뭐 이렇게 나가면은 물리원 범위를 이제 뛰어넘는 건데, 뭐 요거는 실험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 그 마지막 부분 요거 얘기하는 거, 이 변화가 직접적으로 뭐 때문에 발생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 물으면 상당히 까다로울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교과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내용적으로 한번 짚어볼 만한 문제였다 하겠습니다. 30번이었고요. 얘기한 것처럼 질문 나와 있는 문제에서 31, 2, 51번 문제는 정보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개정 전에 한 3, 4년 전에는 정보의 저장과 전달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에서 정보 저장 장치의 원리, 그것들의 세부적인 구조, 뭐 광학적 저장 장치냐, 자기적 저장 장치냐, 전기적 저장 장치냐, 뭐 CCD, CD, DVD 뭐 이런 것들 구분하는 거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드디스크에 관한 내용은 지금도 조금은 나오는데 옛날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정보 저장 장치예요. 그냥 물어보자. 얘들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HDD라고 하는데 하드디스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이제 이것도 모르지 않아요? 정보 저장 장치 그러면은 USB 드라이버 뭐 이런 거 맨날 얘기하죠. 요만한 거 들고 다니고 열쇠고리처럼 들고 다니고 하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유심처럼 생긴 거, SD 카드 뭐 이런 거 보통 생각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좀 뜯어본 친구들은 SSD 256기가 뭐 1테라짜리 256기가 뭐 512기가짜리 이렇게 꼽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드디스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드디스크 두께는 한 1, 2cm 정도 되고 한 이만한 친구예요. 이거 묵직해요. 이게 이제 동일한 저장 용량 대비 SSD나 그 USB 저장 장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싸요. 좀 크고 무겁고 하는데 대신에 싸기는 해요. 뭔지 알아요? 아는 친구 아직은 있어요? 이게 좀 옛날 저장 장치처럼 돼가지고 그랬는데, 요만한 하드디스크 요거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디스크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까보면은 여기 약간 이런 회로 소자들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 원판 같은 거, 이게 이제 실제 저장 장치고, 여기에 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스핀들 모터 뭐 이런 거 달려 있고, 뭐 구조적인 거 뭐 쓸데없는 것들 뭐 달려 있고, 이 끝에 헤드라는 게 있어요. 요 끝에 이제 헤드라는 게 달려 있어 가지고, 자, 그 하드디스크 면에 정보를 기록을 할 건데, 요거는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서 요 면에다가 정보를 기록할 건데, 이 암이라는 게 여기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적당히 돌아가면서 어느 위치에다가든 정보를 기록할 수 있고, 요게
여기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끝부분을 걸쳐서 정보를 기록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면은 이 중심 부분, 요거 돌아가는 것까지 하면은 요 부분들에다가 정보를 저장, 기록, 읽기, 쓰기 다 할 수 있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LP, 레코드판하고 비슷한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게 이 짝대기가 움직여서 중심축에 가까운 거 바깥쪽, 이게 돌아가서 여기냐 어디에다가 이제 정보를 기록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주요 이제 여기 핵심 구조물은 이 디스크 자체하고 여기 있는 헤드가 읽기 쓰기를 다 할 겁니다. 이 디스크 부분에는 강자성체가 달려 있다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에는 강자성체, 아주 작은 입자 구조로서 N극과 S극이 있는, N극과 S극 구조를 가지는 분자들로 구성된 작은 입자들이 여기 한없이 많이 달려 있다라고 할 거고, 거기에 그 강자성체는 이것의 N극 방향이 이쪽이다라는 게 있으면 그 강자성체 입자, 작은 입자 하나하나가 그런 자성이 유지될 수 있는데, N극 방향을 이쪽이라고 봅시다. 그런 다음에 요거 단면을 조금 보면은 하드디스크를 잘랐어요. 하드디스크를 잘라서 여기 하드디스크 표면이라고 하면은 표면에 그 강자성체 N극이 뭐 이쪽을 향할 수도 있고 저쪽을 향할 수도 있고 이쪽을 향할 수도 있고 저쪽을 향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있을 겁니다. 자, 그러는데 여기 헤드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작은 구조물인데, 헤드는 요렇게 생겼어요.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런 게 요렇게 생긴 게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거기에 여기 코일이 하나 감겨 있습니다. 이게 감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면, 예를 들어서 전류가 요쪽으로 흐르면, 요쪽으로 흘러서 흘러 나가면 요 조그만 거를 이만하게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가 흘러서 코일 내부 솔레노이드처럼 전류가 흐르는 거, 이렇게 전류 흐르는 것에 의한 자기장을 요런 걸 하나 만들어요. 이런 걸 만드는데 이렇게 구부러진 대충 말굽자석처럼 생긴 거 구조물의 내부에 자기장 이렇게 형성한 것이 이거를 따라가요. 자기장이 요 구조물을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요것도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따라와요. 그런 다음에 요 부분을 가다가 이렇게 통과를 또 합니다. 자, 그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솔레노이드에 만든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게 이렇게 순환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긴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벌어진 공간에 자기장이 왼쪽으로 형성된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구조물 자체, 헤드 자체는 여기에서 밖으로 자기력선이 나가니까 이게 N극 역할을 하고, 그 자기력선 자기장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이 부분이 S극 역할을 하는 말굽자석 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벌어진 공간에는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기장은 지금과 달리 이 코일 부분을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만들어낸 자기장 바뀐 거 이쪽으로 해가지고 NS극이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면 이게 말굽자석의 SN, NS 어떤 식으로든 그 극이 바뀔 수 있는 거다라고 한 다음에, 이런 강자성체라는 이런 코일과, 이것도 강자성체기는 해요. 요런 헤드 구조가 요 벌어진 틈을, 요거 이게 그 디스크 표면 근처에서 요 디스크 표면에서 이쪽 저쪽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감싸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코일 이렇게 감겨 있고 여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어디를 향하는지 이게 얼만큼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여기를 지나다가 여기를 지나다가 여기를 지나다가 또 이제 다른 면을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 지나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때마다 여기에 전류의 방향을 적절하게 잘 만들어주면은 NS극이 있는 NS극이 있는 강자성체가 주변에 자석이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배열됐다가 저렇게 배열됐다가 또 이렇게 배열됐다가 이렇게 배열됐다가 또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배열 상태가 이렇게 되도록 내가 조정할 수 있겠다. 여기서 NS인 상태로 사사사사사삭 지나가면은 강자성체 배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을 때 강자성체의 요 디스크 표면에 있는 강자성체의 배치 모양에 따라서 요거는 제로를 나타낸다. 요거는 2를 표시한다. 라는 걸로 디지털화된 정보를 쓸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야? 코일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러준다. 그러면 요 헤드가 말굽 자석 같은 게 된다. 그래서 강자성체, 디스크 표면 강자성체, 매우 작은 강자성체 입자를 배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킬 수 있다. 그 배열을 10001, 11001 뭐 이런 거 디지털 신호를 기록을 할 수 있다. 요게 정보 기록 과정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기록된 정보를 이제 거꾸로 읽기를 하려면 이게 쓰기 과정이었는데 읽기를 하려면 아까 전에 헤드의 위치가 어디가 되도록 요거 돌리고 빠르게 돌리고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위치에 강자성체 N극 방향 이쪽 저쪽 저쪽 하는 것들을 써 놓은 것들이 이 헤드가 없어도 강자성체니까 그렇게 자화된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강자성체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역시 헤드를 코일 강자성체 심 구조로 되어 있는 헤드를 전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려주질 않고 이렇게 놓고 쓱 그냥 지나가 볼 거야. 쓱 지나가 보면은 자, 예를 들면 여기에는 강자성체 N극, S극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끼게 되면 요 방향에 끼게 되면 얘 때문에 이게 일종의 자석이죠. N극, S극이 있는 자석이죠. 얘 때문에 이게 만드는 자기장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에서 나오고 하는 여기에 자기장에 영향을 받게 해요. 그럼 이 자기장도 강자성체, 배열되어 있는 강자성체의 자기장도 여기 들어간 다음에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오도록 요거를 따라간다. 여기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런데 그러다가 옆칸으로 가면 옆칸에 갔을 때는 이렇게 N극이 있는 게 낑긴 거니까 이게 만드는 자기장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되는 게 여기에 자속 변화가 생기게 되죠. 자기력선 코일에 이렇게 통과하다가 이렇게 통과한다. 그러면은 자기력선 자기장 이렇게 통과하던 게 이걸로 바뀌었네. 그러면 통과하던 게 바뀐 거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유도전류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는데 이쪽 방향으로 배열된 거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 방향으로 배열된 거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 C자 모양, 말굽자석 모양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아까하고 똑같은 배치가 되어 있는 자성체 근처를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여기 자기장이 아까랑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은 뭐 똑같은 자기장, 코일을 통과한 자기장이 아까랑 똑같네. 그래요. 그러면은 자속 변화가 없으니까 뭐 그냥 전류 자속 변화 없어서 유도 전류 안 흘러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되는 거 통과하면은 아까랑 뒤집어졌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한 유도 전류 또 흐르고 연속이면 안 흐르고 바뀔 때 흐르고 연속이면 안 흐르고 흐르고 하는 것들 때문에
여기에 강자성체의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유도된 전류가 흐른다,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 이런 것들을 읽기에도 쓸 수가 있다. 똑같은 헤드에 전류를 강제로 흘러주면 C자 모양 헤드가 여기 있는 강자성체에 야 N극 일로 와, N극 일로 가, N극 이쪽으로 와, 이번에 이쪽으로 가 하는 것들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코일에 강제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면은 여기 어떤 자석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지나가다가 뭐에 영향 받아서 자기장이 코일에 어떻게 통과하는지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 어느 방향 흐르냐 하는 것들을 또 읽을 수도 있어서 정보 저장 장치로 쓰이는데 기록도 읽기, 이 기록도 쓰기도 읽기도 가능하다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31번 디스크의 표면 부분을 플래터라고도 불러요. 그러는데 플래터의 정보 저장 물질의 강자성체인데요. 디지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구조와 그 헤드가 정보 저장 물질의 이제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밑에 정보 저장 물질 NS 이렇게 일단 배열도 되어 있는 이게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디스크 표면의 강자성체, 그것의 뭐 일단의 N극 방향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코일이 감긴 C자 모양의 헤드가 지나가면서 정보를 기록하는 모습이다. 코일에 내가 기록하고 싶은 정보와 관련한 적절한 방향의 전류를 흘려주게 돼서 밑에 있는 그 정보 저장 물질 강자성체의 배열을 조절을 할 거다. 기억, 하드디스크에 연결된 전원을 끄면 저장된 정보는 사라지냐?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 저장된 정보가 이렇게 강자성체에 적당한 배열을 만든 다음에 전원을 꺼도 강자성체 어느 방향으로 자화가 됐으면 그 자화된 방향이 계속해서 유지되니까 저장된 정보도 사라지지 않아요. 헤드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정보 저장 물질의 자기화 방향이 바뀐다. 그 말이죠.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헤드의 NS, C자, 말굽자석 같은 이 끝부분에 NS, SN 극이 바뀌면서 이 사이에 끼어있는 정보 저장 물질 강자성체의 방향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어떻게 자화될지를 바꾼다. 디귿. 플래터의 정보 저장 물질은 강자성체다.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쓰기, 전원을 꺼도 그 정보가 날아가지 않는다. 필요할 때 읽으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32번도 같이 봅니다. 요거 31번에선 그림으로 그린 거를 32번에서는 그 하드디스크 열어놓은 모습 사진을 나타냈죠. 컴퓨터에 사용된 대용량 저장 매체 하드디스크 헤드가 지나는 플래터의 한 부분을 확대한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뭐 헤드 아주 모식적인 구조가 아니라 좀 멋들어지게 그려놨는데 아무튼 코일도 있고 뭐 플래터의 어느 부분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플래터 표면에는 산화철이 얇게 코팅되어 있다. 강자성체 역할을 할 물질이 산화철을 쓰이고 있나 보네 하는 거고요. 헤드 내부엔 코일도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플래터 표면에 산화철, 강자성체를 쓸 거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고, 플래터에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정보가 기록된다. 플래터의 디스크 표면에 강자성체의 NS극이 플러스, 그러니까 전기적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그런 게 아니라 자기적 N극, S극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걸로 정보를 기록하는 거니까 자기적 성질을 활용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고요. 디귿, 헤드는 코일에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플래터에서 정보를 읽어낸다. 맞는 말이죠. 자, 쓰기에 있어서는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나 스스로가 말굽자석 같은 게 돼요. 그게 강자성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 앙페르 법칙 이런 걸로 쓰기를 하는 건데, 읽기 할 땐 어때요? 요게 코일이 있고 요게 어떤 자석들이 있어서 자석이 코일에 자기장을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할 거냐, 그게 바뀌면 유도 전류가 흐른다. 유도 전류를 내가 읽어서 그걸로 여기 배치를 읽어서
10 디지털 정보를 확인한다 하는 거니까 읽을 때는 전자기후도 패러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 쓰기 할 때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51번도 마찬가지예요. 51번에서도 여기 자기 테이프라고 그랬는데 자기 테이프도 역시 테이프 이거 그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코일, 테이프, 헤드 이런 게 있어서 지금 테이프가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었던 것이 특정 방향 둘 중에 하나로 자기화되도록 내가 쓰기 중이다. 그래서 기억, 정보 기록 중인 모습이다. 코일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쪽 저쪽 코일에 흐른 전류 방향은 바뀌어야 되겠고요. 요거는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거다라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풀어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45번 같은 거는 상호 유도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보니까 뭐 그런 문제네 라는 거 바로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전원장치 교류일 수도 있고 직류일 수도 있고 뭐 플러스기 어느 쪽일지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전원장치에 연결된 1차 코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같은 방식으로 감겨있는 2차 코일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검류계를 보통 G라고 나타내는데 검류계도 있어가지고 요 2차 코일의 전류가 얼마나 강하게 약하게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도 다 이 기계가 알아낼 수 있어요. 1차, 2차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상호유도 개수가 N값이 20헬리라 그러는데 요게 물리 2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는 여러분들 뭐 꼭 풀어봐야 된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것만 풀 의미가 있는 것만 보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원장치에서 전류를 어느 쪽으로 흐르게 하느냐 전류를 많이 흐르냐 적게 흐르냐 많이 흐르느냐 적게 흐르느냐는 2차 코일의 전류, 유도 전류가 흐를 거냐에 영향이 없죠. 여기에 자체의 전류가 현재 많이 흐르냐 적게 흐르냐는 2차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데 영향이 없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전류가 많이 흘러봤자 이게 만드는 자기장이 강력하다는 뜻일 뿐인 거지. 그래서 이게 만든 자속이 자기력선이 여기도 통과할 뿐이라는 거지. 많이 통과할 뿐인 거지 이 자속 변화가 없으면 2차 코일은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그럴 건데 이게 이제 적당히 전류가 변화하면 그러면 그 전류 변화에 의한 자속 변화 영향을 얘도 받아서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제 여기도 흐를 거다라고 해야 되겠고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에서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1차 코일의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를 4A부터 246초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 그려졌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2A 이렇게 흐르는 거 보여졌는데 자 일단 1초인 순간 이렇게 1차 코일 전류 흐르는 거 감소하는 와중인 거죠. 그 중에 애매한 1초 때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은 얼마냐라고 그랬는데 물어나 봅시다. 1초일 때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0V는 아니라서 유도 전류가 흐르기는 하니? 흐르기는 해요? 여기서는 유도기전력의 세기를 물리2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유도전류가 흐르기는 해요? 하는 거죠. 이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많이 흐르다가 적어지게 아무튼 변하고 있으니까 전류 변화가 있으면 2차 코일에는 그에 의한 자속 변화가 있을 거니까 유도기전력 그래서 생긴다 0V 아닌 유도기전력이 걸린다 그래서 유도전류는 흐른다 라 그랬을 때 자 이것까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전원장치가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을 때 1초 때 기억 변형한 걸로 풀어봅시다. 1초 때 2차 코일 검육의 좌우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겠어요? 2차 코일의 검육의 기준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 어느 방향? 자, 요거 대충 전원장치가 아니라 왼쪽이 플러스 극이다 라고 내가 정해봤다면 그러면 어느 방향? 1, 2차 코일의 감긴 방향 다 고려해서 구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되겠다? 자, 요거는 한창 1차 코일 전류가 많이 흐르다가 어떻게? 많이 요렇게 흐르다가 요렇게 많이 흐르다가 적어지는 과정이죠. 그렇단 얘기는 어쨌든 전류의 방향은 요 방향은 일정하니까 이런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이쪽으로 많이 지나간다. 그게 2차 코일도 지나간다. 많이 지나간다. 많이 지나간다. 그러다가 그래서 2차 코일에 통과하던 오른쪽으로의 자속이 감소하게 될 것인 와중이죠.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많다가 감소하는 와중이니까 자속 변화 요쪽 방향이니까 그거 반대 방향 찾아서 오른손으로 잡고 오늘 엄지손가락을 가리키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돼서 흐르는 거는 요쪽이겠다. 요쪽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겠다. 그러면은 검육의 부분에서는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겠다. 그래서 검육의 부분에서 요렇게 1초 때는 전류가 2차 코일에서는 흐른다 라고 해야 되겠고요. 하나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런 전류가 0에서 2초 동안 0부터 2초 그래서 1초 때의 전류의 방향인데 0에서 2초 동안 전류의 세기는 강해진다 약해진다 일정하다? 강해진다 약해진다 일정하다? 요게 일정하다라고 해야지 되겠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감소하면은 그런 자기력선 형성한 게 일정한 비율로 시간에 따라서 따다다다다다닥 천천히 줄어다가 바다닥 줄어드는 게 아니라 따다다다다닥 일정하게 되면 여기 통과한 자속이 5, 4, 3, 2, 1, 0 웨버로 변하는 게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니까 유도기 전력 일정하고 전류가 5A 계속 일정한 전류가 흘러야 되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뭐 3A 하는 게 일정하게 흘러야 된다. 여기는 전류가 점차 4, 3, 1, 0A 그럴 때 여기서는 3A 뭐 이렇게 흘러야 되는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어느 부분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점점 강해지냐 약해지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1, 2차 코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기억은 상호유도 계수를 20헨리라고 알려줬으니까 유도 기전력 물어보면은 유도 기전력 뭐 이렇게 구하기는 해요. 1차 코일이 이렇게 2초 만에 4에서 0으로 4A가 감소할 때 곱하기 상호유도 계수 20헨리 이거 곱해줘가지고 40V 유도기 전력이 이 순간 걸린다 뭐 이런 거 구하는 거는 물리학 2에서 하시면 됩니다. 니은 0초부터 2초까지 1,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같냐 물어봤는데 이건 아까 했죠.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래서 그 전류가 작아진다면 커지면 또 반대가 돼야 되지만 그러면 자기장 방향 이렇게 해서 유도 이렇게 돼야 되네. 전류가 여기가 플러스였다면은 이렇게 흐르는 게 강하다가 약해지는 거 유도 해보면 그것도 방향만 바뀌지 또 아무튼 둘은 같은 방향이다 라고 나오긴 할 겁니다. 지금 이 감겨있는 방향이 똑같아서 그렇기도 해요. 감긴 방향이 또 이제 달라지면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5초일 때 2차 코일엔 유도 전류 흐르지 않는다. 5초일 때 적당하게 1차 코일에 일정한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 일정하니까 그래서 영향받는 자속 변화 없으니까 얘는 전류 신나게 뭔가 어떤 방향 흐르는데 여긴 전류가 아예 안 흐른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억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교육과정 뭐 우리 물리학 1 과정하고 다른 거지 요거 얼마든지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니은하고 디귿은 중요한 문제였고 기억 관련해서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해봤어요. 47번 47번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또 지금 구하기가 약간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예 못 풀 건 또 아니에요. 여기 어떤 자기장 영역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장의 색이 모든 부분에서 B 테슬라로 균일해요. 여기선 2B 테슬라로 균일해요. 자기장의 세기가 여기가 일단 2배로 강력할 거고 여기다가 디귿자 도선을 설치했습니다. 디귿자 도선을 설치를 했어요. 디귿자 도선에 다른 데는 저항은 없고 여기에 저항이 R 온만큼 몰려 있다고 합시다. 그런 다음 여기 디귿자 도선 여기 사이의 간격이 Lm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 디귿자 도선에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디귿자 도선에는 전류가 흐르는 게 불가능한데 여기다가 금속 도선을 얹혀 놓으면은 이렇게 금속 도선을 얹어 놓으면 여기는 뚫려 있지만 도선의 요 부분은 닫혀 있으니까 여기에는 전류가 흐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디귿자 도선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적당한 힘을 가해서 이 디귿자 도선의 접한 부분이 여기로 이게 V1으로 옮겨가면서 여기서 V2로 옮겨가면서 접한 부분이 점점 바뀌게 되면서 요 회로의 넓이가 넓어지도록 이것도 회로의 넓이가 넓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하자.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 같은 거는 여기서 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구하기가 지금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힘을 가하는데 힘을 가해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했을 때 그랬을 때 힘을 이렇게 가할 때 물체 이 막대는 그 로렌츠 힘을 받아서 R자 힘이 0 되도록 하기 위한 힘을 오른쪽으로 주는데 이렇게 가면서 그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하는 건 지금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건 좀 힘들기는 한데 요거는 지금 교과 과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할게요. 지금 요렇게 할 때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는데 이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면은 로렌츠 힘을 왼쪽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류가 요렇게 흐르시고요. 그리고 그 자기장 여기 B테슬라 자기장 영역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유도 전류가 요렇게 흐르시면은 그러면은 뭐 요거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향이 반대가 되면서 또 그 전류의 방향이 또 반대로 되기도 하는데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일단은 둘 가운데 그 받고 있는 힘이 외력 여기서도 F죠? F1, F2가 아니라 여기서 F로 일정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둘 다 들어가는 방향, 둘 다 반시계 방향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선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 전류는 시계 방향이어도 되기는 합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하는데 나는 가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고 라고 그랬네요. 이거 내가 안 읽었네. 여기가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면은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그러면은 똑같이 힘을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등속 운동하려면 전류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또 되기도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기억은 나에서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여야 되겠다. 요거는 여러분은 지금은 교과정이 없으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서 가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라 그랬는데 자, 요것만 하나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유도 기전력 구하는 방법. 정답 BLV 볼트예요. 요거 디귿자 도선의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BLV 볼트예요. 자, 그러는데 요거 잠깐 생각해 봅니다.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B 테슬라야. 그리고 도선 간의 평행한 부분 간격이 L 미터야. 그리고 요 막대가
이동하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 방향으로의 속도가 v m/s야 그러면은 도선에 걸리는 유도 기전력은 BLV 볼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그러는데 아까 전에는 요만큼 속에 적당한 자기장, 자속값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대가 여기 있다가 t초 후에 v/s로는 vtm만큼 떨어진 여기에 가 있겠죠? 그러면 회로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이 요만큼이었다가 이만큼의 통과량이 내부 통과량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요 부분에 통과하는 거는 아까나 지금의 공통이니까 요만큼에 통과하는 게 t초 동안의 자속 변화량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자속 변화 델타 파이는 어떻게 되냐? 전체의 일정한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요 면적. 그러면 여기에 통과하는 자속 아까보다 추가된 양이 나타나겠네.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요 면적 VT 곱하기 L 그러면 되겠죠. VT m 곱하기 L 하면은 이게 자속 변화다. 자, 패러데이 법칙.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요거 1 나오겠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델타 파이를 델타 T. 그만큼의 자속 변화한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T, 여기 있었죠? 그래서 남는 게 몇 볼트니? 유도 기전력 B, L, V 볼트예요 라고 하는 거를 요거 패러데이 법칙을 직사각형, 디귿자 도선, 면적에 뭐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 그냥 이게 패러데이 법칙의 결과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BLV 주변 자기장의 세기, 디귿자 도선 나란한 부분 사이 간격, v/s로 금속 막대가 지나간다. 요거 곱한 전압값이 걸리는데 여기에는 저항이 R5이니까 전류는 이렇게 해서 흐를 전류는 V는 IR, I는 R분의 V 저항분의 전압 암페어예요. 이렇게 쓰면 돼가지고 뭐 니은은 그냥 맞는 말입니다. R분의 BLV 해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요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조금 까다롭게 전자기 유도 부분에서 낸다 그러면은 BLV 볼트의 유도기 전력 요거는 외워야지 좋을 때도 있으니까 요 정도는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51번은 정보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 하면서 같이 봤었으니까 나머지는 뭐 질문 안 해서 요 정도로 하겠고요. 일단 오늘 전자기 유도에 관련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또 점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 범위들이 서로 좀 갈릴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험 범위에 해당할 문제들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줄 건데 그거 이제 그 숙제로 좀 풀어오고 질문 사항들 만들어 오고 이제 거기 질문 없으면 추가로 문제 더 풀어오고 하는 식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풀이 위주로 각자 학교에 맞는 시험 범위 문제들 더 많이 풀어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